네, 배세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공시법 라이브 멘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어제 라이브 합선에 이어서 또 오늘 불과 저희가 채 이제 12시간이 이제 조금 더 지났나요? 네. 12시간 만에 또 이렇게 거의 하루가 아직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뵀는데 네. 어제는 어떻게 잘 들어가셨죠?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네. 원래는 이제 뭐 끝나고 이렇게 네네. 2차가 없어요. 저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뒤풀이가 없죠. 네. 아쉽긴 했지만. 네네네. 그래서 오늘 해서 오히려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어느 때보다 또 좋은 컨디션으로. 네. 산뜻합니다, 오늘은. 오늘 또 라이브 멘토링 어떻게 보면 이 공시법에 관한 부분 또 처음 첫 번째 시간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좀 긴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배세호 교수님이야 뭐 원체 뭐 뛰어난 비주얼과 또 강의력을 또 갖고 계시니까요. 네. 저는 절대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무엇보다도 우리 그 배세호 교수님께서는 그 공시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는 정말 저는 프로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좀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진짜 편한 큰형님처럼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이렇게 확실히 그 강의에 또 들어가서 또 집중하시는 모습을 뵐 때는 저분이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강의도 사실은 좀 재밌게 사석에서처럼 했으면 좋을 텐데 참 그 강의할 때는 그런 이제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강의 시간에는 항상 쫓기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그 시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과목들한테 좀 양보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단 시간에 또 최고의 또 효율성을 또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실 우리 민계공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하고 그 수업 시간 외에도 복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계공에 취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시법에 이제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건 좀 아쉽긴 해요. 네네네. 아무래도 어제도 그 라이브 합설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조금 기반이 잘 잡혀져 있으면 공시법이 조금 수월해진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오늘 설명했던 그 각하사유에 관한 내용도 반 이상은 민법 이야기예요.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가 하여튼 등기법이 어렵게 우리가 보는데 등기법 시간에 반은 사실 민법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전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공시법의 예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그 은하수님께서 아까 또 그 글을 써주셨거든요. 정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민법을 잘해야 공시법이 들어오는군요라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다 민법 이야기 반 이상은 민법 이야기였으니까 또 그 위에 또 보니까 우리 박윤영님께서는 우리 또 배세호 교수님께서 비교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또 잘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고.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꼭 합격하실 겁니다. 공유 민특법 다 연결 민법은 여러 과목에 다 영향 미치네요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은하수님께서 또 이런 의견 또 주셨어요. 그 배쌤은 지금도 훈남이시지만 젊었을 때는 더 이국적이셨을 듯 강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잠깐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 이야기 살짝 잠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과 좀 더 다가오시면서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 시간이 그래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짝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젊었을 때 나 이랬다. 20대면 너무 오래전 일인데 사실 저는 생각해보면 그 20대 때 사실 잘 놀았어야 됐는데 사실 그 88세대거든요. 응답하라. 그래서 88 올림픽 때가 고2였으니까 그때 90년대는 정말 노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90년대에 이렇게 그 나이가 제일 비슷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가장 많이 놀았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놀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뭐 많이 놀았어요. 술도 많이 마셨고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근데 사실 그때 좀 그러니까 놀기는 많이 놀았는데 공부를 좀 더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이제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신 다음에 지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사시려고 또 다른 이제 삶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면은
안 늙습니다. 열심히 살 때 늙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 열심히 사시면서 항상 젊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도 아주 아름답잖아요. 야, 오늘 그 배세호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 단서를 주신 게 우리 배세호 교수님의 그 비주얼 관리법은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탐닉하고 공부를 하는 또 그런 자세에서 어떤 또 이런 또 훌륭한 비주얼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여러분들 질문들 좀 들어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좀 조금씩 좀 사적인 질문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인토백이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교수님, 공시법 공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나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처음에 접하면 우리 공시법도 우리가 평소에 거의 접한 적이 없는 내용이니까 처음에 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5월이기 때문에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셔서 너무 많이 빨리빨리 암기하려고 하시면은 뒤로 갈수록 암기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단계를 다 거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빨리 좀 성숙한 애들도 있고 좀 늦게 성숙한 애들도 있는데 빨리 성숙한 애들, 성숙한 애들도요. 그 늦게 성숙한 애들의 그 단계들은 다 거치면서 와요. 근데 그게 좀 빠르죠. 시간을 좀 빨리 할 뿐이지 단계는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하셨다고 해서 앞부분을 너무 이렇게 다 압축해가지고 너무 진행하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먼저 공시법에 대한 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문 강의 시간,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누구나 공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한 1, 2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1, 2강을 통해서 공시법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늦게 시작했으니까는 그 이론 강의가 이제 기본 시마 2번 있는데 그 이론 강의 중에서 하나는 건너뛰고요. 하나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를 좀 압축하더라도 단계는 일단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 접하는 내용이니까 책만 보고 이해하기 힘들 때고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그리고 강의를 들으실 때는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이게 이 공시법이 지적법도 그렇고 등기법도 그렇고 커다란 하나의 절차니까 끊어서 이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잊어먹고 연결이 안 되니까 지적법이 한 9강 정도 되고요. 등기법이 15강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9강을 한꺼번에 들어버리시고 등기법을 한꺼번에 15강을 시간에서 들으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고 맥락이 보이면은 이제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암기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차근차근 암기해 나가야 되지, 이해 과정을 건너뛴다든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은 하더라도 단계는 일단 거쳐가야 돼요. 제가 그 공시법을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렇게 좀 내용을 이렇게 살짝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 부분이 그 뭔가 공법의 그 연계 과정에 있는 공법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뭔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실무에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등기는 참 유용해요. 그러니까 공법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이제 뭘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도 권리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가장 연결되는 건 민법인데 그 민법에 대해서 민법에 나온 내용이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개사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할 텐데 이 경매를 하려면은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경매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야. 그래서 등기부에 뭐 경매 들어갈 때 정도 되면은 등기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압류도 돼 있고, 가압류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좀 더 내가 깊이 이제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뭐 경매도 들어간다든지 하고 내가 이걸 투자할 걸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보면 있어서 우리가 등기 부연적인 장부는 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니님의 질문처럼 실무에도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경매를 만약에 이제 실무 쪽으로 해서 경매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등기부 볼 줄 권리 분석 같은 거. 권리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경매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여러분 아셨죠? 신문에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경제 관심 가지신 분들은 네네네. 등기법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그 소니아님께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적법 중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여객 이용 시설 관련해서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여객 이용 시설 관련해서. 여객 이제 자동차 시설인데요. 자, 이것은 그 과거에는 이게 터미널이라고 했던 터미널이요. 버스를 주차하는 용도로만 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하는 용도로만 이용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봤는데 지금은 터미널에서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이용되다 보니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그렇죠. 네, 어느 하나의 용도의 지목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잡종지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공항 터미널이나 항만 터미널에서 우리 공항 갔을 때 비행기만 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쇼핑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로 집어넣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항만 시설, 공항 시설이 잡종지가 되듯이 우리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도 지금은 이제 잡종지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 때마다 좀 바뀌어요. 용도들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터미널이나 공항이 말 그대로 어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뭔가 정차하는 그런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뭐 종합적인 어떤 쇼핑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영화관도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편의 시설들이 또 많이 밀집이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하나의 어떤 용도로 딱 지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잡종지로 이제 집어넣죠. 잡종지로. 네네. 오늘 또 유익한 사실 또 하나 저는 배워갑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윤소희님께서 또 질문 주신 내용인데 1차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2차 과목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 이제 처음이신가 봐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기초 기본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일단 공시법 처음 들어갈 때는 공시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문 강의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1, 2강을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시고 지금 이제 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대한 기초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가 있어요. 1, 2월 강의, 3, 4월 강의가 있는데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열심히 할 수가 있다라면은 심화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좀 없다 싶으면 이제 기본 강의. 우리 심화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좀 추가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기본 강의를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기본.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심화 강의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정리하는 이제 요약 강의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무래도 기본을 들어야 근데 또 심화가 또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제 강의는 되도록이면은 따로 복습하지 않으시고 수업 시간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 강의 했던 내용을 심화 강의 시간에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시라고 하면서 그대로 반복하면서 조금 추가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요약 강의 할 때도 그냥 요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결론만 딱딱 내면서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 과정에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압축해서라도 다시 설명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요. 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나 심화를 한번 들으셨으면은 이제 요약 강의를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기본을 또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 들을 필요는 없고 바로 요약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기본에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기본 심화했던 걸 다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좌라든지 모의고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를 다 풀 시간은 없을 테니까 다 풀지는 말고요. 문제들을 계속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보게 될 테니까 문제풀이,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건너뛰고 기출 문제를 잠깐 언급을 이제 보신다든지 보시고 아니면 마지막에 최종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하다 보면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한 160문제 만들어 가지고요. 합니다. 그러면은 나올 만한 내용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걸 다 정리를 또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는 계속 중첩이 돼요.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강의를 기본하고 심화했을 때 이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 양이 좀 늘어날 뿐이지 거의 대부분 중복되니까. 그리고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동형 모의고사가 대부분 또 중첩이 돼요. 근데 양이 좀 이제 늘어나고 적고 하는 뿐인데 많은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은 이제 시간을 압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 뭐 동형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만 봐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한 강좌를 빼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한 강좌를 또 빼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죠. 네. 안 그래도 동그리님이 그 주신 질문 내용이 지금 그 교수님의 어떤 그 답변이 다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면 동그리님이 주신 질문이 그 기초부터 기본 심화이론 모두 다 들어야 하냐 공부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꼭 들어야 하는 강의만 추천해 달라 이렇게 또 질문 주셨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론 강의 하나를 빼고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 강좌를 좀 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합설 때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희 교수님들께서는 그 전년도보다 올해 그리고 또 올해보다 내년 그렇다고 일부러 내년에 시험을 보진 마시고요. 네. 공부하기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수월하고 편하실 수 있게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몇십 년간을 저렇게 강의를 해오신 교수님들께서 도대체 뭘 저렇게 또 준비하실 게 많으신가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교수님. 저도 뭔가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뭐가 하나씩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봐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조금 들거든요. 이게 막 기본 있고 심화 있고 뭐 또 요약집 있고 뭐 동형 모의고사 뭐 기출 예상 뭐 이게 있으니까 이걸 다 언제 하지 막 또 이렇게 지칠 법한 분들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저는 그게 사실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따라가야 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론을 했으니까 기본을 할 때 이제 기본을 했으면 심화할 때 좀 확장을 했다가 요약할 때 좀 정리를 하고 또 예상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었다가 그중에 핵심 기출 문제를 보고 거기서 다시 또 핵심만 골라가서 동형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따라오면은 좋은데 그렇죠. 따라오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이걸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들이 다 틀리니까 지금 위치들이 그렇죠, 위치들이 그렇죠. 다르니까 여건도 다르고 네. 다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 풀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죠. 선택해서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있고 그러니까 풀 세트가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봐가지고 시간과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멘토링 시간에 내가 지금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지금 풀 세트가 있는데 다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어떤 것들은 꼭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꼭 또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저 제대로 된 공부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미 시간을 조금 놓쳐버린 분이 있다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를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시험을 위한 그쵸. 어떤 그 최소한의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택과 좀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그 처음부터 하셨던 분, 11월이나 1월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론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 배경이라든지 원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일찍부터 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배경. 근데 이론적 배경이나 그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원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해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었고 그래서 일찍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다 하고 가기 힘드니까 이제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면 정말 얼마나 그 단계별로 그 준비되는 음식 그 많습니까? 전제요리부터 시작을 해서 디저트까지.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전제요리나 디저트를 드실 시간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는 먹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집중해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거 진짜 높은 고득점을 받고 싶은데 난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이해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일찍 시작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한 번 보고 이해 안 되는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은 그렇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못 풀 수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늦게 시작하시니까 또 열심히 하셔야죠. 코스 요리할 때도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맞습니다. 계속 맞물려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네. 계속 이렇게 먹어야지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도 끊어지면 안 돼요. 늦게 시작한 만큼 이제 이렇게 끊어서 쉬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계속 연결시켜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좀 탄력이 붙어야 되니까 또 공부에. 네. 그렇다고 내가 습이나 전자 요리를 못 먹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반드시 네, 먹어야 돼요. 네. 핵심을 꼭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수님 등기법이요. 네. 문제 풀면 뇌정 지우는데 등기법 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서도 보고 강의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지적법은 이제 얼추 됐지만 등기법은 문제 지문만 봐도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등기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리님께서 또 실시간 질문 주셨네요. 가장 많은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그래도 한 두세 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를. 그래서 적어도 11월이라 적어도 1월에 시작해서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보신 건데 지적법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두세 번 보면은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거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등기법은 어려워요. 어려운 과목은 한두 번을 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이 있는데 어려운 과목도 쉬운 과목처럼 똑같이 이렇게 비중을 둘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과목은 사실 등기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다섯 번 보고도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다섯 번 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시간이 좀 더 늦어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등기법도 좀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번을 더 봐야 되는데 한 번 보는 방법은 공부를 하셔보셨으면 알겠지만 등기법이 전체적으로 커다란 절차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이나 심화 과정기가 등기법이 15강으로 돼 있으니까요. 정말 힘들다 그러면은요. 15강을 어떻게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들으시면은 큰 맥락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면은 등기법은 암기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보니까 이해하는 과정이 힘든 것이지 한번 이해만 되면 암기사항이 없으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한번 맥락만 잡아놓으면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용어 때문에 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시법이 저는 조금은 이렇게 물론 뭐 공법도 그랬지만 쉽게 와닿지가 않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 자체가 조금 너무 좀 난해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딱 들었을 때 어떤 그 일반적인 이게 이런 거겠구나라고 추측이 안 되는 것도 꽤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추측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민법이 공부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민법을 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한 발짝 실무적인 내용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것이니까 민법에서 기본적인 용어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등기법은 민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 처음에는 용어 하나하나가 이해가 힘드니까는 용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한 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다 보면 이제 빨리 읽게 되죠. 등기법도 마찬가지로 민법 공부하듯이 처음에는 용어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문장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두세 번 봐서는 아직 등기법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어려운 법이다 보니까 대신에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내가 좀 한번 이걸 극복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전체 아직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시험까지는 15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한번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등기법이 될 거예요. 참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등기법을 쉽게 공부하는 뭐 팁 같은 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공부하셔야 사실 된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또 얼마나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한번 본다고 이해를 안 간다고 해서 거기에 사실 불평불만을 한다면 이렇게 공부할 사람들이 없겠죠. 네.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래요. 이걸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할만하네. 라는 좀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걸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를 섭렵해 가셔야지 뭐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네. 한 번 두 번 볼 때 좀 나을 것이고 그렇죠, 세 그렇죠. 번 보면은 나을 그렇죠. 것이고 네. 합격을 하려면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참 이렇게 저는 사실 이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원체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에 비유하고 뭐 개나 소나 한번 따보라고 하세요. 전 솔직히 엄두가 안 나서 도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도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이제 필요한 공부 조금씩 하면서 이제 정말 느끼는 건 정말 이게 정말 대단한 공부구나.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네, 정말 존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체 어렵고 원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시험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하나씩 섭렵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그 즐거움에 감사함을 느끼면서요, 조금씩 다가서다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정상에, 네, 진입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안준범님께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24강은 기초 강의, 기본 심화, 요약 강의 중 어느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음 들으시면은 이제 입문에서 오리엔테이션, 입문 강의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1강, 2강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가 일요일 강의, 3, 4월 강의가 이제 심화 강의인데, 그건 거의 중복이 되면서 심화 때 조금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강의 때는 이제 기본 강의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열심히 하겠다 싶으시면 이제 심화 강의를 한번 선택해 보시고. 그런데 나 좀 힘들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강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약간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하시고 요약을 들어오셔서 요약 강의 시간에 어차피 또 심화 강의 시간에 어렵다는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니까 일단 기본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기본을 보고 요약을 들어오시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면 심화를 듣고 요약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두기님께서 핵심 강의들을 들으면서 문제집 같이 풀어보면 좋을까요? 또 이렇게 좋죠. 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를 외우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론 공부를 했는데, 요약이라든지 심화, 뭐 이론 강의를 다 했는데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서 맞출 수 있으면 내가 정확히 이해한 건데, 문제를 푸는데 헷갈려요. 우리가 잘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제 파고들어서 문제가 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정확히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화, 그러니까 지금 요약 강의죠.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더 잘 이해하는 이제 수단으로 이용해야지 문제 자체를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러면은 이론 강의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죠. 네. 그 안준범님께서 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여유가 없으면 요약 강의만으로도 공시법 70점 이상 가능할까요? 이렇게. 요약 강의에 있는 내용이요. 우리 그 요약집에 있는 요약집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이 부피가 크면은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한 100페이지 남짓으로 해서 요약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 24문제 중에서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셔도 2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어쩔 수 없고 버리고요. 그 이외에는 맞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요약 강의를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요약 강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론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원리나 이런 것들은 반복 안 하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라든지 설명이 없이 그냥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가 된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 이해가 되고 따라갈 수 있다 하면은 바로 요약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듣다 보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이론에 내가 이해가 없이 요약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요약 강의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요약 강의로 바로 연결해서 복습 형식으로, 정리 형식으로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들으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미리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해당 부분을 그 다음에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그걸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요약 강의만 들으시려 하는 건데요. 좀 아쉬워요. 맞습니다. 네. 그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하기는 해야 돼, 이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하고 합격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요만큼을 알아야 되니까. 어제 뭐 제가 합설 때도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물론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실무를 경험해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공부를 더 채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까 은하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험은 교수님들 조언 듣는 게 정말 중요한 듯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 이틀 강의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네, 20년 이상을 하시면서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겪어보신 분들이세요. 네. 수많은 수험생들을 또 지도를 하고 강의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고민 하나하나를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그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동료분들이 다 그렇죠. 어렵고 또 힘든 환경에서 또 공부하시는 거니까요.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교수님들 따라오셔서 네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지금 또 4시가 또 훌쩍 넘어서 이제 또 공부하러 가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멘토링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배수혜 교수님 모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학교의 프로 랜드 프로 감사합니다.